1938년부터 2023년까지 86년간 하버드 의과대학은 268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하버드 그랜트 연구입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IQ 130 이상의 최상위 엘리트였으며 이들 중엔 존 케네디 대통령과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 벤 브래들리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2년마다 건강검진, 심리평가,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의 삶 전체를 들여다봤습니다. IQ 150 이상인 천재들과 110에서 115 사이인 사람들은 55세에서 60세 때 최고 수입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IQ가 특정 수준만 넘으면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4만 1천 달러를 더 벌었습니다. 도대체 IQ보다 중요한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능력의 정체는 감정지능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1995년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이 이 개념을 대중화했지만 하버드 연구팀은 이미 1938년부터 따뜻한 관계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IQ처럼 수치로 측정되지는 않지만 성공을 예측하는 데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탤런트 스마트 연구팀이 직장인들의 33개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기술 능력, 업무 지식, 전략적 사고를 모두 테스트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감정지능이 모든 직종에서 성공의 58%를 설명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감정지능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고 성과자들의 공통점은 기술적 탁월함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똑똑한 사람보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더 성공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지적 공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내고 팀 회의에서 침묵하는 동료의 우려를 먼저 알아채고 고객이 말하지 않은 불편함을 감지합니다. 이 능력은 문제 해결의 차원을 바꿉니다. 높은 IQ는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분석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최적의 해법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감정지능은 그 문제 뒤에 숨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관계는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논리가 옳다는 증거만 찾다가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 조절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분노나 불안을 건설적으로 다루고 장기적 목표를 위해 단기적 쾌락을 포기하는 능력입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패닉에 빠져 주식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냉정하게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비난받았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지능에서 핵심 요소인 자기조절입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성장합니다. 차이는 감정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그룹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높은 IQ는 그룹 성과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지능이 높은 구성원이 있는 팀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정확히 읽어냈고 갈등을 조기에 해소했으며 팀의 성과를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개인의 천재성보다 집단의 감정지능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MIT와 하버드 공동 연구팀이 감정지능의 비밀을 찾기 위해 뇌를 들여다봤습니다. 참가자들에게 fMRI 기계 안에서 여러 상황을 겪게 했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상사가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중요한 발표 5분 전입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뇌는 특별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는 순간 편도체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뇌의 감정 경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3초 만에 전두엽이 강하게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활동을 진정시켰습니다.
전두엽은 뇌의 이성적 판단 센터입니다. 마치 잠깐, 이건 진짜 위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편도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뇌는 달랐습니다. 편도체가 한번 활성화되면 10분, 20분, 심지어 1시간이 지나도 계속 과활성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겪었는데 한 사람은 3초 만에 회복하고 다른 사람은 1시간 동안 괴로워합니다. 이 차이가 성과를 결정합니다. 연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신경 연결이 훨씬 두껍고 강했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오가면서 감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회로의 효율성 문제였던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뇌회로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런던 대학의 연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8주간 감정지능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참가자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 연결이 실제로 강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고 대인관계 만족도는 31% 상승했습니다. 뇌가 바뀌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감정지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도 감정지능의 핵심입니다. 1996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에서 감정지능의 핵심인 뉴런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이 뉴런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관찰할 때 활성화됩니다. 마치 우리가 직접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포착합니다. 눈썹이 살짝 내려갔는지,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는지,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른지를 자동으로 알아챕니다. 이것이 공감의 신경학적 기반입니다.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 시스템이 둔감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왜 관계가 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뉴런 시스템도 훈련으로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표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적으로 읽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하버드 그랜트 연구의 참가자였던 존 케네디를 떠올려 봅시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과 미국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군부는 강경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소련 지도자 후르쇼프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으며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후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공개적으론 강경했지만 비밀 외교 채널로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핵전쟁을 막아낸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의 감정까지 고려한 전략이 감정지능입니다. 하지만 정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 성공적인 관리자를 만드는 8가지 핵심 요소를 찾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연구에서 기술적 전문성은 몇 위였을까요? 최하위 8위였습니다. 1위는 좋은 코치 되기였으며 팀원의 감정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주고 성장을 돕는 능력이었습니다. 실제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관리자를 둔 팀은 이직률이 4배 낮았고 목표 달성률은 15%에서 20% 더 높았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자원이었지만 차이는 리더의 감정지능이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의사들은 환자의 말뿐 아니라 표정, 자세, 말투까지 읽습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얼굴엔 불안이 가득한 환자를 알아챕니다. 환자들은 감정적으로 안심하면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정치, 비즈니스, 의료 모두 분야는 완전히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하버드의 86년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IQ는 출발선을 정하지만 감정지능이 결승선을 결정합니다. IQ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감정지능은 그 문 너머에서 진짜 성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며
승진하고 리더가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힘입니다. 연구 책임자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관계입니다. IQ, 돈, 명성보다 관계의 질이 장기적 행복과 건강을 더 잘 예측했으며 좋은 관계를 만드는 핵심이 감정지능입니다. 감정지능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연습, 화가 날 때 3초만 멈춰 생각하는 연습,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